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AI 윤리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뭐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기계가 우리 인간처럼 도덕적인 판단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기계는 과연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계는 그냥 인간이 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척을 하는 거지 진짜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AI를 들여다보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인간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도대체 도덕적 판단이라는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는 필수 조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알아야 AI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조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누가 시켜서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나는 이걸 하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죠. 이게 바로 도덕적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식과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행동이 왜 나쁜 거지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진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능력. 이거는요, 그냥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슬픈 표정을 흉내내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이게 그냥 법원에서 벌금 내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이런 내적인 성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도덕성을 만드는 세 가지 기둥, 자유의지, 공감, 책임,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AI를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기준들을 왜 AI는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이제부터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핵심이 다 나와 있죠.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AI한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정해진 데이터랑 알고리즘 따라서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럼 공감 능력, 그러니까 의식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옳다, 그르다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이럴 땐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책임. AI가 사고 쳤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책임질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결국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맞습니다. 그걸 만들고 사용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런 AI의 한계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아마 보시면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델파이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야심차게 만든 AI였어요. 이게 뭘 했냐면 무려 170만 개가 넘는 윤리적인 상황들을 막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교사 AI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배고프면 그 아이를 먹어도 괜찮을까? 델파이의 대답은 괜찮다였습니다. 와,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바로 AI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AI는 이 문장의 끔찍한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다, 먹다 같은 단어들의 통계적인 관계만 보고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판단해버린 거죠. 델파이의 황당한 답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AI 윤리의 정말 큰 문제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는 스펀지 같아서 데이터를 그냥 쭉쭉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 자체에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크게 증폭시켜버립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아마존에서는 채용 AI를 만들었는데 주로 남자들 이력서로 학습을 시켰더니 여성 지원자들을 그냥 막 떨어뜨려 버렸어요. 또 미국의 범죄 예측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기존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소수 인종이 사는 동네를 더 많이 단속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쓰는 안면 인식 기술도 백인 얼굴은 잘 알아보면서 유색인종 얼굴은 오류율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보세요. 편향된 데이터가 현실에서 그대로 사회적인 불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은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해답은 기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완벽한 도덕 로봇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걸 위한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설명 가능한 AI, 영어로는 XAI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AI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 하고 물어보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기술이죠. 이게 있으면 AI 안에 숨어있는 편견을 찾아내기도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훨씬 명확해지겠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XAI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해결책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 참여 시스템. 이게 뭐냐면 AI한테 네가 다 알아서 해 하고 맡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AI는 아주 유능한 비서나 조언자처럼 분석 결과를 쫙 내놓고 그걸 본 다음에 최종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지는 구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의료 분야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법률 분야에서 AI가 멋대로 결정하게 둘 순 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AI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이지 도덕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윤리적 책임은 언제나 예외 없이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셋째, 진짜 도덕성은 자유의지, 공감, 책임감 같은 우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넷째, 그래서 해답은 완벽한 도덕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명한 인간의 감독에 있다는 점.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기계의 윤리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윤리는 제대로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어쩌면 AI는 우리 인간 사회의 윤리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